유튜브 하면서 겪게 되는 큰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제를 뽑는 건데요. 유튜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크게 카테고리는 정했지만 매주 주제를 선정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도대체 어떤 주제로 올려야 사람들이 클릭을 할까? 힘들게 편집을 끝내고 업로드를 한 후 조회수를 보면 예상만큼 나오지 않을 때 주제부터 내가 잘못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는 주제 선정이 어려울까요?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저도 똑같았습니다. 채널을 성장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주제는 어떻게 뽑아야 사람들이 좋아할까에 대한 고민은 매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직접 시도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주제가 끊을 일이 없겠구나 라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주제 선정하는 방법은 창의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뽑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현저히 낮아질 거예요. 저는 월급쟁이 부자들 TV라는 곳에서 리드 PD로 일을 했었고 지금은 26만의 당근자판기님 채널, 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백만장자 앤더스님과 함께 채널을 운영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실전에서 쓰이는 조회수 터지는 주제 선정법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들만 추려서 딱 3가지 알려드릴게요. 조회수 잘 나오는 주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저도 이 기획법을 통해서 조회수 400만을 기록한 경험이 있는데요. 딱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적용하신다면 누구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1단계 레퍼런스 채널 5개 찾아내기. 유튜브는 나 혼자의 머리로만 뽑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레퍼런스 채널을 참고하는 건데요. 이 방법이 생각보다 정말 강력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미 그 안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단계를 조금 무시했던 것 같아요. 아니 굳이 꼭 다른 채널을 참고해야 되나? 난 그 채널이랑 다른데? 근데요 이 고집 때문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헤맸던 것 같아요. 제가 월급쟁이 부자들 처음 입사했을 때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3개씩 매일 송출했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조회수가 터지는 거는 3개, 4개 뿐이었어요. 그걸 나중에 일일이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니까 그 주제들은 이미 그 시장 안에서 한번 크게 터졌던 주제들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레퍼런스 채널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초보 유튜버 분들께서는 무조건 구독자 많은 채널만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나와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좋은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 확률도 있거든요. 그 채널들은 구독자 간의 신뢰가 쌓여서 어떤 주제든 올리기만 하면 보는 채널일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심창맨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를 다루던 거기에 충성하고 있는 구독자들이 모든 영상을 보잖아요. 내 채널에서 타율이 낮아질 확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 살짝 더 잘 나가는 선배 채널 같은 곳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랑 비슷하게 구독자 수가 1000 정도인데 터진 영상들의 조회수가 1만, 5만 이런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나의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채널을 찾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채널을 찾으면서 시장 파악도 되고 사람들은 어떤 주제를 탐구하고 있지? 어떤 주제가 인기가 많지를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주제와 비슷한 채널 5개를 찾아보세요. 좋아요를 많이 받고 조회수가 많은 영상 각 채널에서 2개씩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각 채널당 2개씩 5채널에서 찾으니 총 10개의 주제를 찾을 수 있죠. 우리가 매주 1개만 발행을 한다고 해도 벌써 2달에서 3달 정도의 주제는 확보가 된 거예요. 그렇게 10개의 영상을 선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절대 내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주제는 못 다루는데? 나는 이거는 못하겠는데? 이건 별론데? 이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한테 축구를 배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손흥민 선수 자세는 좋은데 왼발을 두는 위치가 별로네? 그럼 난 자세만 따라해야지? 라고 한다면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레퍼런스를 선정하고 따라할 때는 절대 나의 의견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한 주제를 반드시 다뤄야 되고요. 다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응용을 하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꾸려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주제로 했을 때 저는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영상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를 했고 그 영상이 그 채널에서 최고 콘텐츠예요. 그러면 그 콘텐츠를 하지 않는 것이 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하면서 그 주제는 다르되 전개해 나가는 방식은 다르게 풀어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댓글입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달고 있는지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레퍼런스 영상을 수집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어떤 점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지 그렇게 자료 조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내 영상에서는 의심을 해소시켜주고 좋아하는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궁금해하는 부분은 한 번 더 해소해줌으로써 그 레퍼런스 영상과 조금 더 다른 영상으로 디벨롭 해나가는 거죠. 다음은 유튜브 스튜디오 활용하기입니다. 최근 유튜브 스튜디오를 보면 AI 기능을 정말 많이 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유료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뷰트랩이나 블링 등 다양한 유튜브 분석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유료 버전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유료 버전을 쓰기 전에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툴을 먼저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분석 탭에 들어오면요. 트렌드라는 탭이 있죠. 트렌드 탭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검색 중인 주제라고 해서 현재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모두 표시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요. 유튜브 쇼츠 짧은 영상으로 수익 올리는 전략, 유튜브 수익 창출 빨리 하는 방법, 유튜브 알고리즘 초기화하는 방법 등 사람들이 현재 검색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아무거나 한번 눌러보면요. 이거와 관련된 현재 인기 콘텐츠까지 포함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시청자의 관심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트 저장 버튼을 눌러서 주제를 저장해 둘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인기 콘텐츠에 들어가서 지금 사람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많은 유튜브 분석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유튜브에서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AI 도구가 아이디어 탭으로 이전되었다라고 기능 업데이트에 대한 안내도 있는데요. 제 채널이 아직 작아서 그런지 자세한 데이터가 뜨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저랑 비슷하게 많이 뜨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 이 분석 트렌드 탭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검색 중인 주제를 보면서 주제를 확장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콘텐츠 탭에 들어와서 개별 콘텐츠 분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때 도달범위 탭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이 동영상을 추천하는 콘텐츠라는 탭이 있죠. 여기서 더보기를 한번 눌러보면요. 내 콘텐츠를 추천하는 동영상이 어떤 것인지 쭉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좋은 거는요. 내 영상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널의 영상에서 내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영상이 무엇인지까지도 알려줍니다. 지금 제 영상의 주제는 쇼츠 알고리즘이었는데요. 영상을 띄워준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쭉 보면요. 사람들이 지금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개월 동안 쇼츠 120개 올리고 알게 된 것, 2개월 동안 쇼츠 60개 올리고 알게 된 것들, 유튜브 2년간 직접 키워보고 알게 된 현실 후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네요. 현실 노하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 역시도 다음에 주제를 선정할 때 단순히 이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이때부터 이때까지 해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 알게 된 인사이트가 있어, 이런 식의 콘텐츠로 주제를 잡아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여러분 채널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 콘텐츠의 분석 탭에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 주제에서 어떤 주제로 확장해 나갔는지 그 로직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로 제가 아는 분은 콘텐츠 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을 운영하시고 계셨어요. 그분은 주제 확장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는데요. 바로 이 탭을 통해서 주제를 확장하고 구독자를 훨씬 크게 모으실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AI 관련된 콘텐츠였는데요. 단순히 콘텐츠 잘 만드는 영역을 넘어서 AI로 어떻게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바로 이 탭에서 발견하신 거예요. 그 후로 새로운 구독자가 유입이 됐고 조회수가 빠르게 되면서 채널이 급속도로 성장하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는 우리한테 교과서 같은 존재예요. 정답은 바로 유튜브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나만의 콘텐츠 기획하기. 나는 다른 채널 참고하는 것도 싫어?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주제도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약간 어려운 길을 택하신 분이지만 크리에이터로서의 정체성은 뚜렷하신 분일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나만의 주제 기획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주제를 기획할 때 크게 쓰는 거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통념을 비틀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는 것을 당연하지 않다라고 비트는 것인데요. 제가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만들었던 영상을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의 썸네일을 제가 만들었었는데요. 인구 감소가 오히려 기회인 소름 돋는 이유라는 문구를 작성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구 감소라고 하면은 지방이 소멸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전반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을 상상을 하죠.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한번 뒤집고 싶었어요. 그런 인구 감소가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인 이유라고 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통념을 비추는 주제로 가져갔습니다. 그 결과 조회수 455만 회라는 것을 기록을 했고 사람들의 왈가왈부하는 많은 댓글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통념을 한번 비추는 주제를 가져가는 거죠.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요즘 러닝이 유행이잖아요. 러닝 매일 5km를 뛰어서 살이 빠졌다는 분들도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흐름에 맞춰서 또 하나 뜨는 영상이 내가 러닝을 그만둔 이유, 러닝 5km 매일 뛰지 마세요. 절대 살 안 빠집니다. 식으로 살이 빠졌다는 사람들,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 그런 일반적인 얘기에서 벗어나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푸는 콘텐츠들이 또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통념에 반대되는 것을 주제로 다뤄보세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두 번째, 훈수 두고 싶은 콘텐츠 만들기. 이게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자극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은 훈수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훈수를 두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를 얹게 되고 친구들한테 공유하면 너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죠. 알고리즘에 좋아할 수밖에 없는 형식이에요. 그렇다면 훈수를 언제 두고 싶을까요? 나와 반대되는 주장을 할 때, 또는 너무 확신에 차서 약간 재수없게 느껴질 때일 것 같아요. 지금 협업하고 있는 당근자판기님 채널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여기 부자들이 절대 전세 살지 않는 이유. 이 영상에서는 부자들이 전세를 살지 않고 월세를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부분은 전세가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월세를 산다고 하니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통념을 한번 비틀었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너가 생각하는 월세 산다는 그 이야기 오답이야. 너의 말에 틀렸어. 라고 이끌어낼 수 있었죠. 실제로 댓글이 432개가 달리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끄집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 댓글 안에서는 월세로 사는 것이 맞다 라는 의견과 전세로 사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그러니 너가 틀렸다 라고 훈수를 두는 의견으로 크게 갈리게 되었습니다. 훈수를 두고 싶게 만드는 감정 중에 하나가 내 말에 너무 큰 확신을 가질 때 오히려 반감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공략해서 선정했던 주제였어요. 여러분의 카테고리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주제라든지 그 사람의 결정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달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이 전략이 먹히려면요, 중요한 것은 주장은 과감하게, 그리고 근거는 공감되게 풀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월세가 안 아까워 라고 하면 오히려 비호감적인 이미지만 남겠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월 수입이 많은 것 플러스 전세금으로 깔고 있는 그 큰 돈을 내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다른 곳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큰 수익을 얻고 있다. 많은 부자들은 큰 돈을 깔고 앉지 않고 더 불릴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훈수 콘텐츠는 어쩌면 약간의 악플이 달릴 수도 있지만요, 이럴 때는 단순히 내 의견이 맞으니 내 의견에 동의해요 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러한 생각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하면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로 끝맺음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한 단계 앞에서 생각하기. 주제를 선정할 때 무엇을 말할까? 부터 고민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왜 그것을 궁금해하게 됐을까? 부터 생각하세요. 월부에서는 부동산, 내 집 마련, 전세 투자 같은 것을 메인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제부터 시작을 한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어렵다고 느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앞단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지? 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할까? 왜 전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걸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제가 찾았던 답은 결국 월급이었어요. 한정적인 월급 안에서 내가 노후 준비를 하려면 우리는 월급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결국엔 재테크를 해야 하고, 직장인한테 잘 맞는 재테크는 부동산이다. 이런 맥을 짜면서 주제를 재테크로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부동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부동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제로 다뤘던 거죠. 그 영상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예적금의 3배, 돈이 빠르게 모이는 직장인 재테크 로드맵 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이 영상에서는 과거에 저도 나오니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귀농 채널을 한다면 농사 짓는 법, 전원주택 관리하는 법처럼 귀농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은 주제 확장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 앞단에서 우리가 왜 귀농을 하게 됐는지, 귀농이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다뤄보세요.
직장 생활과 은퇴 사이의 이야기도 다룰 수 있을 거고요. 도시에서 겪었던 각박하고 답답했던 일상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귀농이 해답이 됩니다. 즉, 내가 다루는 주제 자체가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도착점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보세요. 이게 바로 한 단계 앞에서 고민하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제를 감으로 뽑지 않고 시스템으로 뽑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레퍼런스 채널 5개 찾고요. 두 번째,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요. 세 번째, 나만의 기획법으로 주제를 확장하는 것. 이 3개만 돌려도 어떤 주제로 영상을 찍지? 라는 고민은 끝나게 되실 거예요. 주제는 이미 여러분 손 안에, 여러분 데이터 안에 있습니다. 혹시 내 주제가 괜찮은 주제인가? 라고 고민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본인의 채널의 주제, 그리고 새롭게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써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간단한 피드백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